이번 시간에는 사암침법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사암침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 처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처방을 적절한 처방을 골라서 쓰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장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해져 있는 처방, 다시 말씀드리면 정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형 처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암침법의 처방을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수혈의 오행 원리뿐만 아니라 경맥의 오행 배석까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경맥의 12경맥의 오행을 배속하는 원리는 경맥에 속해 있는 장기가 오행에서 어디에 속하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족소양 담경의 경우에 이 족소양 담경에 속하는 장기는 담낭이죠. 담낭은 오행상 목에 속하죠. 그러면 족소양 담경 또한 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족거름 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족거름 간경이 속하는 장기 간이죠. 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간은 오행상 어디에? 목에 속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에 속하는 경맥, 족거름 간경도 목에 속한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면 화에 속하는 경맥은 뭐가 있죠? 그렇죠. 수소음 심경과 수태양 소장경이 화에 속하는 경맥입니다. 그리고 토에 속하는 경맥은요. 음경에서는 족태음 비경, 양경에서는 족양명 위경이 토에 속하는 경맥입니다. 금에 속하는 경맥은요. 음경에서는 수태음 폐경, 양경에서는 수양명 대장경이 금에 속하는 경맥이고요. 수에 속하는 경맥은 음경에서는 족소음 신경, 양경에서는 족태양 방광경 이렇게 두 개의 경맥이 오행상 수에 해당하는 경맥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장기에 속하는 경맥 두 개가 남았죠. 음경에서는 수거름 심포경, 양경에서는 수소양 삼초경 이렇게 두 개의 경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장기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심포와 삼초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행에서 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맥은 12개인데 오행은 5개가 되죠. 그런데 경맥 12개를 음경과 양경으로 나누어 가지고 음경 하나와 양경 하나가 오행상 어느 하나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배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음경 하나, 양경 하나 짝을 지으면 몇 개의 조가 나옵니까? 6개의 조가 나오죠. 오행은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오행 중에 누구 하나는 2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화입니다. 화. 그래서 목에 속하는 경맥 2개, 화에 속하는 경맥 2개, 토, 금, 수에 속하는 경맥 각각의 2개씩인데 누구만? 화에 속하는 경맥만 2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맥이 오행상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처방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정형의 처방 중에서 허증을 치료하는 이 정격의 처방 그리고 실증을 치료하는 승격 처방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내경에서 의하면 허증인 경우에는 어머니를 보해라. 그리고 실증인 경우에는 그 자식을 사해라 라는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난경에서는
허증인 경우에는 어머니를 사하는데 이 어머니 사하는 허증인 경우에는 어머니를 보하죠. 이 어머니를 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경혈을 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실증인 경우에는 자식을 사하는데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자경사열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경에서 발전된 난경에서 발전된 이 허증, 실증의 경우에 누구를 골랐을 것인가 하는 원리를 자경뿐만 아니라 타경까지 확대해서 이 정형 처방을 완성시킨 것이 누구냐 하면 조선시대에 이 친법의 이름, 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암도인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만드신 처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증과 실증에 쓰는 이 처방 구성의 원리에서 허증일 경우에는 어머니를 보하고 그 관을 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증일 경우에는 그 수를 보하고 자식을 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나 자식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관계? 그렇죠. 상생 관계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순서로 상생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목을 살려주는 상생 관계에서 목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러면 수가 되는 것이죠. 수가 목을 살려주니까요. 만약에 목의 자식은 누구냐? 그러면 화가 되겠죠. 목이 화를 살려주니까. 자, 그러면 이 처방 구성 원리에서 허즉, 복이모, 어깨관인데 이 관은 누구냐? 실증일 경우에는 수를 보하고 자식을 사하는데 이 수는 누구지? 자, 이것은 관이라든지 수라든지 이게 같은 뜻인데요. 누구냐 하면 이 관과 수는 상생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상급관계입니다. 상급관계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나를 죽이는 나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약에 목일 경우에 나를 죽이는 상급관계에서 목을 죽이는 게 누구죠? 금이죠. 그러면 관과 수가 목에게는 관이나 수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냐? 금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는 목이 되겠고요. 자식은 토가 되겠고요. 관이나 수, 상급관계에 의해서 나를 죽이는 상대방 누구죠? 그렇죠. 수죠. 수가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자식, 그 다음에 관이나 수,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을 한다든지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침치료의 테크닉입니다. 그 경혈, 우리가 사용할 경혈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경혈을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은 누를 것인지 하는 그 침치료의 테크닉을 보 또는 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를 하고 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허증, 실증, 한증, 열증 이렇게 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감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허증으로 만약에 감별될 경우에는 허증을 바로잡는 처방 뭐죠? 정격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격 처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격 처방을 구성하는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정형 처방 구성에서 앞에 나오는 이 문구 뭐죠? 허하면 어머니를 보하고 관을 사한다 라고 했던 이 문장에 의해서 정형 처방이 정격의 처방이 구성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증일 경우에는 어머니를 보하면서 동시에 나를 죽이는 상대방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살겠죠. 자, 이러한 보하거나 사하거나 하는 작업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당사자인 나 자신 이 경맥뿐만 아니라 어떻게 타경까지 확대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환자가 왔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가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수태음 폐경의 문제인데 그 네 가지 패턴 중에 어디에? 네, 폐경이 허약해요. 폐허증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람의 수태음 폐경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처방? 네, 정해진 처방, 정형 중에서 폐경을 살려주는 폐전격 처방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폐를 살려주는 이 폐전격 처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허즉복임이라고 했죠. 네, 엄마를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태음 폐경은 오행상 어디 속해요? 그렇죠. 금에 속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폐경이 금에 속하는데 폐를 도와주려면 어머니가 누구예요? 토겠죠. 그러면 뭘 한다고요? 토를 도와준다고요. 어디서? 수태음 폐경은 물론이고 다른 경에서도 토를 도와줍니다. 그 다른 경이 누구냐? 토경맥의 토예요. 자, 여러분, 토경맥의 토 그러면 누굴까요? 토경맥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족태음 비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족태음 비경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족태음 비경 안에서 정형수경합,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족태음 비경의 토, 그러니까 토경맥의 토를 보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수태음 폐경의 토를 보하는 겁니다. 토경의 토를 보하고 폐경에서 토를 보하면 그러면 수태음 폐경에서 토를 보하는 이 효과가 증강이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렇죠. 폐를 누르는 상극관계에서 폐를 죽이는 저 상대방, 개를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폐경이 금이니까 상극관계에서 폐를 죽이는 관계 누구죠? 화가 금을 죽이고 있죠. 화극금이죠. 그래서 화를 누르는 것이 또 동시에 해야 될 작업인데요. 이 화를 누르는 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네, 수태음 폐경은 물론이거니와 화경맥에서 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수태음 폐경에서 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화경맥이 누군데요? 그렇죠. 심경이죠. 수소음 심경.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경맥의 토를 보하고 폐경에서 토를 보하고 또 화경맥에서 화를 사하고 폐경에서 화를 사하고 이렇게 나온 처방이 뭐냐? 네, 토경맥의 토혈이 누구냐면 태백이고요. 수태음 폐경에서 토혈이 누구냐면 태연입니다. 그리고 화경맥의 화가 누구냐? 수소음 심경의 소부이고요. 폐경에서 화가 누구냐? 어제입니다. 그래서 폐경을 도와주는 폐전격 처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태백과 태연을 보하고요. 소부하고 어제를 사하는 것. 두 군데를 보하고 두 군데를 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네, 사음침법에서 폐전격 처방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옆에 베드에 다른 환자가 또 왔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쭉 이야기합니다. 자, 감별을 해보니까, 변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조경명 위경이 허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위허증이네. 그러면 조경명 위경을 도와주는 위전격 처방을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변증을 해가지고 뭘 써야 되겠다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위허증을 도와주는 위전격 처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 허즉복이모, 그죠? 어머니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조경명 위경이 오행상 뭐죠? 토죠. 그죠? 토죠. 그러면 토를 도와주려면 토의 어머니가 누군데요? 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를 도와줘야 돼요. 어디에서? 조경명, 위경 물론이거니와 화경맥에서 화를 도와주고 그리고 위경에서 화를 도와주는 거죠. 동시에 뭘 하겠어요? 그렇죠. 위가 허하니까 뭘 합니까? 위를 상극관계에서 위를 죽이는 토를 죽이는 누굽니까?
목이죠. 목이 토를 누르고 있죠. 상극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눌러야 됩니다. 어디에서? 조경명 위건 물론이거니와 목 경맥에서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위허증 환자한테 뭘 해줘야 되겠어요? 화경맥에서 화를 보하고 위경에서 화를 보하고 목경맥에서 목을 사하고 위경에서 목을 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전격 처방인데요. 화경맥 뭐죠? 수소음 심경이 아니라 수태양 소장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경맥에서는 타경을 음경에서 찾고요. 양경맥을 치료할 때는 타경도 양경에서 찾습니다. 네, 화의 경맥이 수소음 심경과 수태양 소장경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서 봤죠? 그런데 조경면 위경은 음경이 아니고 양경이기 때문에 수소음 심경을 화경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수태양 소장경, 같은 양경에 속하는 수태양 소장경에서 화혈을 찾습니다. 그래서 화경에서 화를 보하고 위경에서 화를 보하고 그 다음에 목경, 목에 해당하는 경맥 누구죠? 그렇죠. 족골음 간경 아니고요. 양경을 씁니다. 족소양 담경에서 목혈을 사하는 거죠. 그리고 조경명 위경에서 목혈을 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토경의 토 누굽니까? 양곡이고요. 네, 화경맥의 화 누굽니까? 양곡이고요. 그리고 조경명 위경의 화 누구죠? 해계죠. 네, 이 두 개를 보하고요. 그리고 목을 사야 되겠죠. 목경맥의 목, 족소양 담경의 목 누구죠? 조기묵입니다. 그리고 위경에서 목, 함곡이죠. 그래서 양곡 해계를 보하고 조기묵, 함곡을 사하는 것 이것이 위허증 환자한테 위경을 도와주기 위한 위전격 처방이 됩니다. 이번에는 승격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승격 처방의 구성 원리는 실즉, 보기수, 사기자 이게 이 경맥에 오버액션 하는 것을 내가 눌러주기 위해서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를 상극관계에서 나를 죽이는 죄를 도와줘야 돼요. 보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실즉, 사기자, 자식을 사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어디서 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타경까지 확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요.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환자는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신승격, 신경의 실증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뭘 씁니까? 신승격 처방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승격 처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눌러야 되겠죠? 실증이니까. 뭘 합니까? 상극관계에서 나를 죽이는 죄를 보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사합니다. 그러면 족소음 신경은 오행상 뭐가 되죠? 그렇죠. 수가 되죠. 그러면 상극관계에서 수를 죽이는 저 상대방 누굽니까? 토지요. 토극수.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누구를 보여줘? 토경맥의 토를 보하고 족소음 신경의 토를 보하고 그리고 나서 누굴 사합니까? 자식을 사하죠. 족소음 신경이 수니까 자식이 뭐죠? 목이잖아요. 그렇죠? 수가 목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목경맥에서 목을 사하고 족소음 신경에서 목을 사하고 그렇죠? 그러면 목경맥에서 목경맥이 누구예요? 그렇죠. 족골음 간경이 됩니다. 간경에서 목혈을 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족소음 신경에서 나한테서 목혈을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는 사람들 신경을 누르기 위해서 신승격 처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토경맥의 토를 보하고 신경의 토를 보하고 목경맥의 목을 사하고 신경의 목을 사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토경맥의 토, 태백이고요. 족소음 신경의 토, 태계입니다. 목경맥의 목은
족골음 간경에 있는 대둔이고요. 족소음 신경의 목은 용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백과 태계를 보하고 대둔과 용천을 사하는 것이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는 환자한테 쓰는 신승격 처방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격은 뭘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쿨링, 이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정격이나 승격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한격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열격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한증과 열증일 경우에는 수하고 화 요 두 개밖에 안 씁니다. 더 간단하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습니다. 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또 쭉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족골음 간경이 너무 뜨거워요. 이 사람 간경을 좀 식혀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간경을 식혀주는 간한격 처방을 쓰게 되는데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식혀주기 위해서 이 처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사해요? 화를 사합니다. 누구를 보해요? 수를 보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화경에 화를 사하고 나한테 화를 사하고 그리고 수경에 수를 보하고 나한테 수를 보하고 그러면 내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족골음 간경을 식히기 위해서 간한격인데 화경의 화 누구죠? 그렇죠. 수소음 심경에 있는 화혈입니다. 그리고 간경의 화혈을 사하고요. 보하는 것은 누굴 보합니까? 수를 보한다고 그랬죠. 그래야 시킬 수 있죠. 수경의 수를 보합니다. 족소음 신경의 수를 보하고요. 간경의 수를 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족골음 간경이 뜨거운 환자들을 위해서 간경을 식히는 간 한격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화경의 화, 소부를 사하고 나한테 화, 행간을 사하고요. 수경의 수, 음곡을 보하고 나에게서 수, 곡천을 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 한격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열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열격이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수경의 수를 사하고 나한테 수를 사하고 그렇죠?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수를 사야 되겠죠. 누구를 보해줘요? 화를 보해주겠죠. 화경의 화를 보하고 나한테 화를 보하고 자, 환자가 왔습니다.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쭉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비경이 차가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비한증으로 내가 변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줘? 그렇죠. 족태음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비열격을 써야 되겠어. 그러면 이 비열격 처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열격이죠.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수경의 수를 사하고 비경의 수를 사합니다. 그리고 화경의 화를 보하고 비경의 화를 보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하는 것은 소부와 대도를 보하고요. 사하는 것은 음곡과 음릉천을 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열격 처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금방 제가 앞에서 누구를 보해라, 누구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한다는 건 뭐라고요? 이 경혈에 침을 놓을 때 그 경혈을 어떻게 도와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침을 놓는 테크닉이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경혈에다가 침을 놓을 때 그 작용을 누르기 위해서 깎아버리기 위해서 침을 놓는 것을 그 테크닉을 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침을 놔야지 보가 되고 사가 되느냐? 네, 침을 놓을 때 보사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암침법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보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효과는 좋아요. 자, 어떻게 하길래 간단하다고 말을 하느냐? 경맥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침을 놓든지 아니면 거스르는 방향으로 침을 놓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침을 놓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스듬하게.
피부에 수직으로 침을 놓는 게 아니고요.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침을 놓는데, 그러면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침을 놓으려면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경맥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더 가라고 밀어주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에서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막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 뒤에서 밀어주는 방향으로 침을 놓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보가 됩니다. 오지 말라고 막는 방향으로 침을 놓으면 뭐가 돼요? 이것은 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경맥 진행 방향에 비추어 봤을 때 따라가느냐 아니면 못 오게 막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보사를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만 알면 돼요? 12경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사음침법을 운용할 수가 있겠죠. 12개 경맥이 다 각각의 12경맥들이 자기의 오수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12경맥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특히 오수혈이 분포되어 있는 이 팔꿈치 이하, 무릎 이하 부위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맥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음경, 수양경, 조금경, 조양경 4개 타입으로 12정경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각각의 타입마다 수음경은 수음경끼리, 수양경은 수양경끼리, 또 조금경끼리, 조양경끼리 12경맥을 4가지 타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각각의 타입마다 경맥이 몇 개씩 들어갑니까? 그렇죠. 3개씩 들어갑니다. 각각의 타입의 경맥들이 주행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수음경 같으면요. 수태음 폐경, 수소음 심경, 수고름 심포경 이 3개의 경맥이 수음경인데요. 이 수음경은 흘러가는 방향이 가슴에서 출발해서 손가락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이하에서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향해서 갑니다. 뭐라고요? 손가락을 향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수양경, 수양명 대장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이 3개의 수양경들은 흘러가는 방향이 손가락에서 출발을 해서 머리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수혈이 분포되어 있는 이 팔꿈치 이하에서 어느 방향? 손가락에서 팔꿈치 쪽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경맥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족양경, 족양명 위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양 담경 이 3개의 족양경들은 머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발가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오수혈이 분포되어 있는 이 무릎 이하 부위에서 주행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발가락을 향해서 갑니다. 발가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족음경들은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족고름 간경 이 3개가 족음경인데요. 이 3개의 족음경들은 발가락에서 출발해서 몸통 쪽으로, 가슴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수혈이 분포되어 있는 무릎 이하에서 주행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발가락에서 무릎 쪽으로 올라오는 이 방향으로 경맥이 주행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12경맥의 주행 방향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보사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이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오수혈들이 어디인지 그 위치만 찾을 수 있으면,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변증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음침법을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인체에 있는 12개의 경맥들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 네, 제가 아까 앞에서 마른 체형의 사람 또는 통통한 체형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은 아날로그죠.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경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체로 마른 사람은 마른 사람대로 또는 통통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대로 이런 식으로 경맥에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환자를 변증하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 상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환자를 진단하고 변증할 때 하나의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빨간색 점선 있죠?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수소양 3초경, 그리고 수소음 심경. 요 세 가지 한열의 조습이죠. 조습의 시소에서 수양명 대장경이 오버하고 수태원 폐경이 죽기 쉬운 언밸런스. 그 다음에 수소양 3초경, 이거는 완급의 시소죠. 수소양 3초경이 오버하면서 반대편 수그러운 심포경이 다운되기 쉬운 언밸런스. 그 다음에 한열의 경우에는 거꾸로 수소음 심경이 오버하면서 수태양 소장경이 다운되기 쉬운, 소장이 일을 안 해요. 이러한 언밸런스가 나타나기 쉬운 체질, 나타나기 쉬운 체격, 어떤 사람? 마른 사람. 먹기만 하고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 네, 아무리 먹어도 살이 그렇게 팍팍팍 찌지 않는 대체로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먹는 거에 비례해서 체중 변화가 심하지 않은 그런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이 빨간색 점선이 나타나는 요 경맥 쪽으로 오버 액션이 나타나기가 아주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족경도 마찬가지예요. 수경이나 족경이나 양명경, 소양경, 소음경이 오버하면서 반대편이 비실비실한, 좀 심하게 말하면 반대편이 일을 안 해요. 굉장히 비실비실 허약합니다. 이렇게 되기 쉬운 언밸런스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 마른 사람들. 먹어도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이고요. 반대편 파란색 점선, 고름경, 태음경, 고름경, 그리고 태양경, 네, 태음, 고름, 태양. 이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 반대편이 죽기 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네, 질 좋은 돼지.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대로 살이 잘 찌는 사람, 흡수율이 좋은 사람. 네, 빨간색 점선은요, 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내가 먹었는데 왜 살이 안 찔까요? 남지가 않아요. 흡수가 안 돼요. 흡수 누가 하는데? 소장이 합니다. 소장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다 빠져나갑니다. 건지질 못해요. 질 좋은 돼지들은 흡수율 끝내줍니다. 내가 먹는 족족 어떻게? 내 몸에서 흡수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많이 남겠죠. 그래서 먹는 거에 비례해서 체중 변화가 좀 많은 사람들, 통통한 사람들은 반대편 파란색 점선 쪽에 경맥들이 오버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열 허실, 한열 완급, 그리고 조습의 시소가 어떤 시소가 가장 심한 불균형, 언밸런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음침법을 운용하는 진단과 그리고 시술, 그리고 처방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